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집안의 행복과 번영, 부를 가져오는 풍수 이야기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현관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요,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다른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해두셨나 싶어서 한 번씩 이렇게 훑어보는 게 요즘 습관인데요, 이 오늘 현관에 관한 풍수에 관한 것들을 보다가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아유, 참 별 이상한 얘기를 다 해놨더라고요. 거기 뭐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현관에서 소금 단지를 두래요. 진짜 정말 웃기는 얘기죠. 현관에 소금 단지 둘 때가 어디 있어요, 그죠? 현관에 그런 거 두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런 얘기 해놨더라고요. 현관 손잡이에 우유 담는 봉투를 이렇게 걸어 두시는 분도 있다고, 그거 있으면 큰일 난다고, 그걸로 뭐 구걸하는 그런 의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는 절대 신빙성도 없는 얘기고 아무런 가치 없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유 받아 먹는다고 봉투 걸어 놨는 게 구걸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 그 택배 받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배달 음식 절대 못 시켜 먹겠죠, 그죠? 거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돼 있더라고요. 집안에 먹칠을 하는 그런 행위다고. 제가 그거 한참 웃었어요. 참, 이렇게 풍수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신다고, 또 사주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신다고, 이름 짓는 것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모르신다고, 그냥 막 아무 소리나 막 해서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끌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현관은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쓸데없는 소리고 풍수에는 전혀 근거 없는 소리니까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풍수에서 현관이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집안에 들어가실 때 제일 먼저 거치는 곳이 현관이죠. 또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밖으로 나가실 때 제일 먼저 거치는 곳도 현관이에요, 그죠? 그래서 현관이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현관과 대문은 다른 겁니다. 대문은 대문만의 풍수가 따로 있는 거고요, 현관은 또 현관만의 풍수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수업 잘 들어보시고, 지금까지 유튜브나 인터넷에 그렇게 엉터리로 나와 있는 그런 말들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그대로만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가정에 늘 행복과 사랑이 가득 넘치시는 그런 가정이 만들어지실 겁니다. 현관은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나쁜 기운은 흘러내보내야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교차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현관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거기에 관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처음 만나실 때 그분의 인상이 차갑고 너무 날카로워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그분과 관계를 가지기가 상당히 어려우시겠죠, 그죠? 현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그 집에서 처음 만나는 곳, 그 현관이라는 곳은 그 집안의 첫인상을 여러분들에게 남겨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첫인상이 너무 날카롭거나 너무 차갑거나 너무 냉정한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줘서는 안 되겠죠, 그죠? 사람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을 주면 가장 좋겠습니까? 포근하고 안정적인 느낌이겠죠. 그래서 현관은 항상 포근하고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집안에 들어가셨을 때 그 집안의 첫인상이 막 흐트러져 있고 난장판이고 이러면 좋은 인상 받을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현관은 항상 깔끔하고 깨끗하게 정돈을 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현관에 관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풍수적인 이야기.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하나 낼게요. 제가 이 현관이라는 한자를 3개를 썼어요. 자, 첫자는 거물 현자에 빗장 관자를 썼고요, 그 다음에 나타날 현자에 빗장 관자를 썼어요. 그리고 뵐 현자에 빗장 관자를 썼어요. 여러분들은 관자는 다 똑같죠? 현자가 거물 현자를 쓸까요? 나타날 현자를 쓸까요? 배울 현자를 쓸까요? 이건 뵙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어떤 걸 쓸까요? 이거 맞히시는 분 거의 잘 없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도 우리 수강생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이거 맞히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거물 현자를 씁니다. 나타날 현자나 배울 현자를 쓰지 않고 거물 현자를 쓴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검다라는 거는 뭐를 의미합니까? 북쪽을 의미하죠.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도 해놨더라고요. 이 거물 현자를 썼기 때문에 현관을 어두컴컴하게 해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현관은 무조건 밝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현관이 항상 밝아야 됩니다. 현관에 들어가는데 어디 굴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점 꼭 명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검을 현자를 썼다는 거는 현관을 검게 만들어라는 것이 아니고, 검을 현자는 수를 말하는 오행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 고구려 사신도에 보면 현무라는 동물 이야기하죠, 그죠? 거기에서 현자는 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북쪽을 말하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현자는 북쪽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검다라는 의미도 아니고요. 오행적으로 수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행적으로 수를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의 기운이 강하게 잘 드러나 있으면 좋겠죠. 수의 기운이 약하게 만들어져 있다면 현관으로서는 아주 최악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수의 기운이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물이 담긴 깨끗한 꽃병이라든가 이런 것들 현관에 두면 참 좋을 거예요. 그렇다면 수를 방해하는 것은 토잖아, 그죠? 그럼 토의 물건들이 뭐가 있을까요? 흙으로 만든 화분 같은 거, 그리고 도자기 같은 거, 이런 것들 현관에 두는 것은 아주 나쁘다고 볼 수 있죠. 왜? 토는 수를 극하니까요. 그리고 요즘은 택배 상자도 전부 황토색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황토색의 물건들은 가능하면 현관에서 치우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발들 보면 흙이 많이 묻은 신발들 있죠. 그런 것들은 반드시 치우시든가 신발장에 넣어서 보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 겁니다. 수라는 것은 저녁을 말하고 휴식을 말하는 그런 오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발들 깔끔하게 정돈을 하시고 깨끗하게 정돈을 하셔서 쉰다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현관의 현자가 어떤 의미를 가진 한자인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풍수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요. 여기서는 이 현자는 1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을 현자를 나타냅니다. 검다라는 것은 오행적으로 수를 나타내니까 이 현관이라는 부분은 수의 부분이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수의 기운이 강하도록 만들어준다면 현관은 좋을 것이고, 수의 기운을 약하게 만들어준다면 현관으로서 가치가 많이 퇴색된다 라는 그런 의미다 라고 제가 말씀을 방금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 검을 현자는 오묘하다, 심오하다 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수라는 것은 깊고 그 속을 알기가 어렵잖아, 그죠? 그래서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뜻을 함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어떤 거냐면요, 이 현관은 비록 좁은 영역이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현관 쪽으로 내다봤을 때 좌측편은 부를 나타내는 영역이고요, 우측편은 명예를 나타내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좌측편에 수의 기운이 강하게 만들어준다면 여러분들 가정에 부가 쌓이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우측편에 수의 기운이 강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면 여러분들 가정에 명예운이 쌓이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수의 기운이 강하게 하는 건 제가 아까 전에 꽃병이라고 그랬죠, 그죠? 물이 가득 담긴 꽃병 같은 거, 이런 거 올려놓으면 좋다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요, 욕심 부린다고 양쪽에 다 놓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서로 수의 기운이 오히려 너무 강하게 되기 때문에 반작용적인 현상으로 두 가지가 다 퇴색되니까 어느 한쪽을 선택하셔서 반드시 어느 한쪽에 그렇게 두도록 하세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의 기운을 억제할 수 있는 토의 기운을 나타내는 것들은 당장 치우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고요하다라는 거죠. 고요함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휴식의 의미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신발이나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필요없는 신발은 당장 치우시는 그런 센스를 발휘하신다면 현관의 풍수는 아주 좋게 잘 만들어질 거예요. 오늘 수업을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현관은 수를 나타내는 영역입니다. 수는 부와 명예를 상승시켜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 좌측편과 우측편의 명예와 부를 나타내는 그 영역 표시를 확실하게 해두시면 좋고요. 욕심내신다고 두 곳에 다 수의 기운이 강한 그런 것들을 넣는 일은 없도록 하세요. 어느 한쪽만 선택하신다면 상승작용으로 두 가지 다 좋은 일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리고 이 현관에는 수의 기운을 억제하는 토를 나타내는 제품들은 당장 치우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흙이라든가 흙 묻은 신발 이런 것들은 꼭 치우시고요. 현관은 항상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하시고 누가 봐도 아우 깨끗한 현관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만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풍수 외적인 이야기인데 첫인상의 개념입니다. 현관이라는 곳은 여러분들 가정을 남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관문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항상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색상이라든가 배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날카로움과 차가운 느낌이 드는 그런 배치는 피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현관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현관의 풍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긴 시간 여러분들과 수업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